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제네모야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육아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좀 특이하죠? 딱 봐도 오늘은 좀 뭐가 달라졌죠? 저희 새로운 멤버인 선정 씨부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6살 청년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한 미모에. 네, 그 젊네요. 확실히 그 소개할 때 나이 소개하면 정말 젊은이라는 건데 저는 언제부턴가 나이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이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저희 네, 그냥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주에는 육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지난 한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아, 저부터 네. 뭐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뭐 좀 연구 보고서 써야 될 것들도 정리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선정 씨는요? 네, 저도 뭐 저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여기 불려오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은 강제로 끌고 온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거가 이제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도와주고 있는 형이 있어서 그 선거 준비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주말엔 부산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부산 가서 아, 쉬고 네. 그죠? 그 광안대교 배경으로 좋았겠다. 블랙팬서 사진도 찍고 아, 그래요?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육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평소에 좀 애들은 좋아하시나요? 눈으로 보는 건 좋아하는데 네. 돌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돌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생분 있지 않으신가요? 동생 있는데 띠동갑짜리 동생 한 명 네. 있는데 아주 맨날 싸워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애가? 여자예요? 저는 애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무슨 지나가다가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는 거 있을 때 애기가 있으면은 막 제가 막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직접 육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동욱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아이는 좀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안 좋아했습니다. 우선 뭐 좋아할 그러니까 아이를 만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막 못 느꼈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가? 자식이라기보다는 사실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참 그냥 조금씩 성장하고 커가는 모습이 그냥 이쁘다고 해야 되나? 기특해요. 예, 그 게임할 때 캐릭터 키우는 그런 기분처럼 좀 뿌듯하고 힘들지만 좀 뿌듯한 그런 맞아. 기분이에요. 예. 네, 아드님이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이뻐요. 와, 진짜 제가 봤던 근래 애기 중에 가장 이쁜 애기예요. 정말 네. 애들은 다 이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애들은 다 이쁘긴 하지만 정말 다 달라요? 정말 이쁩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조금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볼 거냐면 여대생인 여자인 대학생이 이제 결혼을 하신 유부남이죠. 그렇죠, 일부러입니다. 육아를 직접 하고 계신 분들께 질문이 좀 많을 거예요. 각자의 다른 시각으로서 좀 육아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현정 씨께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셔서 네. 네. 그 요즘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결혼이나 뭐 출산, 육아 이런 걸 굉장히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입장으로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좋을까요? 뭐 좋았다라기보다는 사실 좀 저는 좋았다라는 걸 얘기하자면 좋지 않나요? 막 이런 거. 그래 이제 아기가 생긴 건 좋은데 생긴 그다음에 따른 뭐 그런 정책들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생겼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뭐냐 그. 네. 육아에 뭐 관한. 육아나 뭐 이런 것들. 전 정책인 줄 알고. 그건 아직 아기 그건 두 번째로. 처음에는 좀 놀라웠고 좀 신기하고 과연 이게 태어날까 뱃속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상 태어나는 걸 보니까 정말 한 단계 내 생활이 한 단계 바뀌고 또 누워만 있던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또 한 단계 바뀌고 기어다니던 애가 또 걸어다니고 한 단계 바뀌고 요즘은 이제 그 걸어다니는 애가 자기의 고집이 생기니까 한 단계 바뀌고 맞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병원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우연찮게 그 출산 분만실 앞에를 지나가는데 그 그 인큐베이터라고 이러나요? 거기 이제 네, 맞죠. 아기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할머니도 옆에서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는 저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 출산의 현장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다 보니까 근데 정말 빨갛더라고요, 아기가.
막 태어나는 네. 아이가 태어나면은 형상을 알 수가 없을 그런 상태죠. 저는 제 이제 친구 얘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이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는데 이게 고생을 하다 안 돼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제 애가 딱 태어났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에얼리언처럼 여기가 이제 맞아요. 툭 튀어나온 게 여기가 눌려가지고 이제 골반에 눌려가지고 못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에얼리언처럼 땅콩처럼 이제 튀어나온 그런 지금은 상황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은 얘 뒤통수가 너무 이뻐요. 짱구에다가 되게 이뻐요. 아 장구에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보여드릴게요. 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이제 육아하다 보면은 이제 정부 정책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 아이돌봄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막 이런 정책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좀 주변 분들이랑 와이프랑 얘기를 해봤는데 네. 실제적으로 좀 느껴진다?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다 이런 이런 게 생각이 없다. 들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육아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약 24조더라고요. 네. 24조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딱 35만 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한 명당 한 6,800만 원 정도의 아이 1인당 네네. 예산이 배정됐다는 건데 글쎄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이제 애가 이제 두 돌이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 애가 그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약간 않아요. 실감이 안 되시는 실감이 안 되고 그래서 또 궁금해서 그러면 왜 실감이 안 될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의 배정된 예산 그 육아 정책 예산이 실제로 육아 정책 예산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일정 부분 한 2살, 3살 이런 보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죠. 보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육에 대한 예산이 높아졌다고 내가 아이를 한 명 더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죠 사실. 맞아요. 실감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육아 후에 육아의 연장선상 위에 이제 보육에 놓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그 전에 보육이라는 혜택을 받기 전에 좀 정책이나 지원 같은 게 좀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후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애 낳으신 분들도 주변에 있고 친구들도 애 낳은 사람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은 이제 다둥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이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하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난대요. 왜냐면은 대부분 정책들이 어떤 거냐면은 가스비 뭐 10,000원 할인, 뭐 전기세 10,000원 할인, 뭐 그리고 뭐 스타벅스에서 뭐 월 몇 개 공짜 이런 식의 다둥이 카드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둥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게 있다고 해서 뭐 애를 많이 낳는다? 사실 좀 그런 것도 사실 좀 별개 문제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랑 저랑 네. 이제 도준이를 태어났지만 아들 이름이 도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둘째가 생기면 과연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될까? 상황이 될까? 예산이 될까? 뭐 이런 부분에 고민해보면 사실 엄두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정부에서 해주는 정책, 그 자잘한 정책들이 과연 내가 애를 더 실감이 낳기 안 위한 나죠.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 맞아요. 사실은 육아라는 게 저희가 아직은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지만 또 사실 겁이 나는 거는 맞아요.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너무 행복한 일이고 하지만 그 뒤에 현실이라는 무게가 있잖아요. 사실 뭐 아버지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기다려지지만 두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 명 낳을 때는 그 도준이를 처음 가졌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 없어서 그냥 뭐 한번 낳아보자 이런 생각, 내 새끼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명을 키워보고 나니까 와 이거 2명은 힘들겠다. 이 2명까지 해버리면 내 생활도 버리고 내 생활도 하지 못하고 맞아. 와이프도 커리어가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정작 키워주실 분도 없고 찾으려고 해도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계속 키워주시는 분한테 막 힘들고 그런 것도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우리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결혼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얘기기는 하지만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 사실은
학자금대출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청년들한테 다음은 이제 주택. 그 사실은 주택이 어느 이제 결혼의 일부이잖아요. 사실 떼낼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한테 절대적 빈곤이라는 그런 것들을 물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부분은 그렇죠. 있지만 그렇지만 얼마 전에 TV 토론인가요? 그 이준석 씨도 나오고 거기서 했던 말인데 단순히 노령만으로 이게 해결된 문제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거는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육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엄마 아빠가 좀 이 아이를 좀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환경,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뭐 학력 수준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이상이고.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 친구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과연 누가 전업주부라고 할까요? 그거인 것 같아요. 기회비용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사실은 내가 그동안 교육하고 스펙 쌓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과연 이제 누가 과연 전업주부 이것만 할 거냐 아니면 그리고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들을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게 2015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예요. 맞벌이 부부가 하루 육아 등 가사 노동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여성은 3시간 13분인 반면에 남성은 41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하고 제가 느끼고 그런 것들이 뭔가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반대로 OECD 통계는 예를 들어서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은 2시간 11분 여성은 3시간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뭐 일하는 평균 시간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저는 대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체감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도 그런데 엄마 아빠랑 일하는 시간이 똑같고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이 돈을 벌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 사고방식이 아직 있는 거죠.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거나 뭐 애를 돌보는 거는 여성의 일이야 라고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외벌이 여성인 경우에도 남성보다 집안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게 통계에 잡히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요즘엔 좀 나아졌나요? 좀 많이 나아졌죠. 맞아요. 좀 나아졌죠.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게 너무 기본. 제 친구 중에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맞벌이를 하는 그쵸, 것 같고요.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와이프가 직장 생활 하니까 남편도 같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집안 일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출근이 빠르고 출근이 빠른데 퇴근도 빠르니까 집에 와서 저는 저런 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와이프는 이제 퇴근이 늦으니까 출근이 늦는데 퇴근이 늦으니까 이제 뭐 주말에 좀 일을 몰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집안을 자주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하고 한 번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건 와이프가 하고 약간 애도 이런 같이 식의. 보시고요. 당연하죠. 제가 퇴근해서 재우는 것까지 제가 하니까. 그러면 그 우리 동욱님이랑 형수님께서 그 일하시는 기간 동안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죠?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에 9시에 보내서 예 점심 먹고 오고 그러고 있죠. 이제 간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너무 귀여워. 난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집에서 계실 때도 쓰레기 같은 것도 직접 버리고 그러시나요? 제 별명이 재활용의 신입니다. 재활용 딱딱거려서 플라스틱, 고철 이런 뭐 음식물 쓰레기. 계란 껍질은 뭐예요?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 근데 그걸 말리거나 부서뜨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쓰레기.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이 엄마는 헷갈렸는데. 아니 그건 기본이죠. 그럼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동생이랑 뭐 육아는 아니어도 네. 집안일은 하시나요? 하죠. 해요? 네, 하죠.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 그러면 집에 막 설거지가 쌓이고 뭐 이제 빨래가 쌓이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담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신부감을 찾고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께 아유 정말 좋은 처사입니다.
정말 제가 보증합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설거지 잘한대요. 똑똑해. 되게 똑부러진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자리 한번 저는 마련하도록 내조하는 하겠습니다.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간단하게 좀 육아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좀 한 가지 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육아 형태가 사실은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혼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혼모 수가 22만 9천 명. 죄송해요. 24만이면 너무 많죠. 2만 9천 명인데 거기 이제 너무 공감됐던 게 무관심과 편견 사회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구청에 이제 복지를 신청하러 갔는데 보건소로 가라고 그러고 보건소에서는 잘못 왔다고 하고 구청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일단 시스템도 많이 안 갖춰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자체에서 아니면은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뭐 언어 교육은 사실은 해주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전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쪽 나라에서 하는 육아의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하는 육아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하려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나라의 다문화 형태가 약간 그 우리나라 뭐 중진국이나 중진국 이하인 국가에서 여성을 와가지고 엄마가 네. 이제 네. 그 외국인인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당연스럽게 이제 시댁 식구들은 이제 여자가 이 시댁의 문화, 이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된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문제가 전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딱 어떻게 뭐 교육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쉽지가 좀 않은 상황인 거죠. 맞아. 그 비혼모 관련해 가지고 차별이라든지 사람이 보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일단 사회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사실상 사회적인 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뭐 이제 청소년 때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혼을 한 한부모 가정일 때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따로 이혼해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문제들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성들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네. 오시잖아요.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오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가정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된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낮으신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해외 국제 결혼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도 훨씬 높고 폭력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혼외 출산을 사실은 사회적 일탈로 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짙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못 청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심과 편견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육아 정책도 사실은 하루빨리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미혼모든 다문화 가정도 하나의 새로운 그 가족의 형태라고 하는 걸 좀 빨리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육아는 어렵죠.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사실은 너무 어렵고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만 사실은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왔습니다. 아, 네. 애랑 이 훈육을 하는데 이 훈육을 들지 않으니까 듣질 이게 않아가지고 막 이게 노래 보고 이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노래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웃겨. 되나 근데 시간이 있으면 더 훈육하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니까 우선 좀 잘 다독여서 이렇게 보내긴 보냈구나. 했는데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그 고집이 너무 세지니까 자기의 주장과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말도 할 수 있게 되니까. 맞아요. 집에 또 가서 볼 생각을 하니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럼 우리
그 아이 이름 뭐였죠? 도준이요. 도준이 죄송해요. 도준이한테 아빠가 한마디? 영상 편지. 사랑의 네. 편지. 도준아, 아빠가 사랑하고 그래 뭐 밥 먹을 때 숟가락 쓰기 싫을 수 있어. 손으로 집어서 먹고 싶을 수 있어. 근데 뜨거운 거 집으면 손 대고 하니까 아빠가 숟가락 포크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동생 낳았을 때 동생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응? 좀 그렇게 너도 잘 다독이면서 해. 너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알았지? 응, 사랑해. 저희 제네모야는 도준이가 멋진 형아로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는 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저희가 좀 여기까지 좀 얘기는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처음 이제 같이 저희랑 합을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 저요? 네. 좋고 화기애애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선영 씨가 저희보다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너무 편하니까 저희도 이질감도 안 느끼고. 아 근데 질문 안 하셨는데 그냥 가는 거야? 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니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주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생각하는 이제 대학생의 그 여대생이 생각하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그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로망이요? 네. 그 로망이 뭔지 좀 듣고 싶어요. 로망. 워라벨이 존중되는. 그러니까 워크앤라이프가 존중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뭐 490시간인데 그 중에서 90시간을 남자 여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가 뒤떨어질까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걸 쓸 수 있는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쓰게 됐는데 거기에 오는 경력 단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이 왔어요. 3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로 재기를 하려고 하면은 재기가 안 되죠. 왜냐면 그런 똑같은 퀄리티의 똑같은 질의 직장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대부분 약간 저소득 임금의 그런 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임금 격차가 또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한 명만 육아만 하게 되는 상황도 없게 될 뿐 아니라 이게 워크앤라이프 이게 밸런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봤을 때도 그게 로망이라는 거. 그게 로망이죠. 아, 그렇군. 비로망도 있어요. 뭐 어떤 비로망은 뭐예요? 그 약간 이제 친척집에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이럴 때 가면은 너 언제 결혼할래?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옛날에는 15이면 결혼했다 막 이런 말 하시면 그거는 거의 우리 너무 할머니, 조선시대 아니에요? 중국 할머니 때 근데 아직도 친척집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잘 안 가요 요즘. 요즘 용돈 받을 나이도 지났기도 하지만 이렇게 겸사겸사 안 가게 되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떠밀려서는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신중하게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결혼. 그렇죠. 네. 그러면 다된 건가요? 아, 예. 갑자기 이게 마지막 질문이 갑자기 돌출되면서 좀 당황스럽게 했지만 예. 그래도 저희 이렇게 잘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진행수가 꼬여있지만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다음 주가 저 네 번째예요. 이번 주가. 이거 오픈된 게 세 아. 번이니까 네네. 다음 주부터 우리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만날 수 있기를. 저 하루 만에 잘리는 건가요? 어렵게 모셨는데. 다음 주에 뵙기를 희망하며 좀 요즘 좀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도 잘 때는 좀 춥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만나요. 거야? 나도 알려줬어야지.